여러분, 혹시 지금 집에 대추와 구기자가 있으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끓여 드시거나 보온병에 가득 담아 하루 종일 물처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이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대추는 피를 맑게 해주고 구기자는 눈을 밝게 해준다고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고 이웃 어르신들도 다 좋다고 하시니 당연히 믿으셨겠지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 아들, 딸이 효도한다며 사다 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주변 당뇨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좋다는 식재료를 잘못 섭취하다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구기자와 대추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 있지만 잘못 드시면 혈당이 오르고 잠이 더 안 오고 드시고 계신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 8명 넘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대추와 구기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대추와 구기자는 상황에 따라 내 몸에 작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30분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대추와 구기자가 실제로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계신 잘못된 사용법 7가지.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넷째, 혈압, 심장,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다섯째,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당부. 여섯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한다는 신호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추와 구기자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인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추는 말린 과일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당분과 일부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피로를 풀고 기운을 북돋우는 데 써온 재료입니다. 거기에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나서 어르신들이 드시기도 편하지요. 구기자는 그 작고 붉은 열매에 카로티노이드라는 식물성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 제아잔틴이라는 것들인데요. 이런 성분이 눈 건강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와, 정말 좋은 것들이네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것과 그것이 약처럼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추와 구기자는 올바르게 드시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잘못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 차이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계신 잘못된 사용법 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면 오늘부터 바꿔주세요. 첫 번째, 잘못된 사용법, 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는 것입니다. 71세 대신 박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효도한다며 좋은 건대추와 구기자를 사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우려 드셨는데 달콤하고 따뜻하니 마시기가 편하셨습니다. 이웃분들도 좋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조금씩 양이 늘어서 2달 후에는 큰 보온병 하나를 가득 채워 하루 종일 물처럼 드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몸이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전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대추는 과일을 말린 것입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생과일보다 훨씬 더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끓이면 그 당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것을 하루에 큰 보온병으로 온종일 드신다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공정합니다. 당분이 과자에서 왔든 케이크에서 왔든 말린 과일을 끓인 물에서 왔든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라는 공장이 밤낮 없이 일해서 처리해야 하고 처리하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더구나 50세, 60세, 70세가 넘으시면
이 처리 속도가 젊을 때보다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은 물입니다. 대추 구기자 물은 당분과 식물성 성분이 녹아든 음료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사용법. 꿀이나 빙당을 넣어 달게 드시는 것입니다. 대추 구기자를 끓일 때 꿀이나 빙당을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용안육이라는 열매도 함께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니 함께 넣으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넣으면 한 잔의 물에 달콤한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됩니다. 59세 되신 자영업 하시는 최 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셔서 과자나 케이크는 무섭다며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건강에 좋다는 대추, 구기자, 용안육을 매일 꿀과 함께 끓여 드셨지요. 저는 단 것 안 먹어요. 건강한 음료만 마신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우리 어르신의 혈당 수치가 전보다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달달한 음료를 끊으셨지만 또 다른 달달한 것을 매일 드신 셈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건 자연에서 온 것이니 괜찮아요 라고 특별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 뱃살이 걱정되시는 분, 간에 지방이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사용법. 자기 직전에 큰 잔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려고 자기 전에 대추 구기자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큰 잔을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가 더부룩해지고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합니다. 혈당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아서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잠을 더 설치게 됩니다. 68세 되신 한 분 이야기입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셔서 매일 저녁 9시쯤 대추구기자, 용안육을 큰 컵에 가득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우셨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드신 것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전에 무언가를 드시고 싶다면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충분합니다. 대추구기자는 낮에 아침 식사 후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사용법. 이걸 드시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잘못입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이 구기자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줄이거나 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대추가 좋다고 해서 약을 거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재료는 식재료입니다. 약은 약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드린 약을 본인이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거나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추 구기자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드셔도 됩니다. 단, 약은 반드시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사용법. 눈이 침침하면 구기자만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구기자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로 인한 망막 변화, 안암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안과에서 진단받아야 합니다. 77세 되신 윤 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셨는데 구기자가 좋다고 하니 드시면 나아지겠지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리셨습니다. 안과에 가보셨더니 당뇨로 인해 망막에 변화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눈이 침침하시면 구기자를 드시면서 동시에 반드시 안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구기자가 안과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사용법. 곰팡이가 핀 것을 씻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건식품은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 습한 부엌에서 입구가 열린 채로 두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아깝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씻어서 끓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곰팡이의 독소는 물에 씻거나 열로 끓인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에게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 건식품 때문에 건강이 상하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아깝더라도 버려주세요. 일곱 번째, 잘못된 사용법. 마트에서 파는 것이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대추와 구기자는
산지와 가공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빨갛고 반짝반짝하게 예쁜 것은 오히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이나 색을 위해 처리된 것일 수 있거든요. 구입하실 때는 원산지와 제조일자, 유통기한, 이 표시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하시고요.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냉장 보관도 좋습니다. 자, 잘못된 사용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달게,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약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혈당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 대추와 구기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건대추는 조심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대추는 과일을 말린 것입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그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생과일보다 훨씬 더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넣고 끓이면 그 당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것을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신다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지요. 우리 몸을 한번 공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장에는 원자재가 들어와야 물건을 만들 수 있지요. 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량이 들어오면 에너지로 잘 쓰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공장이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 못한 것은 창고에 쌓입니다. 그 창고가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50세, 60세, 70세가 넘으시면 이 공장의 처리 속도가 젊을 때보다 많이 느려집니다.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니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째, 양을 매우 적게 하세요. 건대추는 작은 것 하나, 구기자는 한 찻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큰 보온병에 가득 넣어서 온종일 드시는 것과 작은 찻잔에 조금 넣어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절대로 꿀이나 빙당, 용안육을 함께 넣지 마세요. 대추와 구기자 자체에도 이미 단맛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단 것들을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잔을 가끔 드시는 것과 하루 종일 물 대신 드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은 따로 충분히 드세요. 넷째,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처음 며칠 동안은 드시기 전과 드신 후 한두 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세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섯째, 입이 자꾸 마르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양을 줄이시거나 잠시 쉬어가세요. 이것이 혈당이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말만 믿고 구기자를 많이 드시다가 혈당이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을 낮춰준다는 기대로 약 대신 드셨다가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뇨약은 반드시 드시면서 식이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대추 구기자는 작은 즐거움 정도로 가끔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시기, 약을 바꾸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조심하시고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과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추 구기자 자체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간접적으로 혈압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첫째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잠이 깊게 들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아침 혈압이 올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수면 부족과 혈압 상승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달달한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체중이 늘수록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셋째로 혈압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약 복용, 적게 짜게 먹기,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대추 구기자는 이것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기,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실 때, 발이 부을 때, 숨이 찰 때, 이럴 때는 트에 물이나 차를 찾으실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 가보셔야 합니다.
이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수분의 양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칼륨, 인, 나트륨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추구기자 물을 거기다 추가로 드신다면 하루 수분 허용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기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숨이 차질 수 있습니다. 75세 되신 서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식이 조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추구기자가 보혈에 좋다는 말을 듣고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2잔 정도였는데 다음 정기검진에서 수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가는 것은 무엇이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장 전문의나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보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조금만 마실게요가 신장에는 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터가 이미 약해져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걸러내라고 하면 필터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필터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당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관절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몸 돌볼 틈도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약을 드시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여러 가지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식재료나 건강식품을 꾸준히 드실 때 그것이 약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 혈전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은 매우 민감합니다. 효과가 조금만 달라져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효과가 너무 강해지면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효과가 약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부 식재료나 한약재가 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를 농도 진하게 혹은 술에 담가 드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9세 되신 한 분 이야기입니다. 심장 관련 수술 후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구기자를 술에 담가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얼마 후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고 멍이 잘 드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구기자 술, 대추술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손발이 시리고 기운이 없다고 대추나 구기자를 술에 담가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관절에 좋다고 드시는 거지요. 그런데 술은 술입니다. 무엇을 담가도 알코올은 알코올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 위장이 약하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에게 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약도 간에서 분해됩니다. 술을 드시면 간이 술을 먼저 처리하느라 약 분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의도치 않게 달라지는 것이죠. 대추나 구기자를 건강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대추와 구기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분명 좋은 면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다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을 드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안전하고 제대로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올바른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없고 신장도 괜찮고 항응고제도 드시지 않는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드세요. 작은 찻잔 하나에 건대추 작은 것 1개를 반으로 잘라 씨를 빼고 구기자 한 찻숟가락을 넣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붓고 몇 분 우려서 드세요. 꿀이나 빙당은 넣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은은한 단맛과 향이 납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나 이른 오후가 좋습니다.
저녁 7시,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일주일에 매일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몇 번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은 따로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대추는 씨를 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찻잔에 넣기 전에 씻어서 씨를 제거해 주세요. 소화에 더 편하고 성분도 잘 우러납니다. 자, 이제 함께 드시면 좋은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함께 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손발이 자꾸 차가워지고 찬 것을 드시면 배가 좋지 않은 분들이요. 생강은 적절히 쓰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아주 얇은 한 조각만 넣으세요. 생강을 통째로 넣거나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위장이 약하시거나 밥 먹고 나서 속이 자꾸 쓰리거나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넣지 마세요. 생강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국화차는 어떨까요? 일부 어르신들이 대추 구기자에 국화차를 함께 넣으십니다.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다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재채기가 심해지거나 눈이 가려우시면 드시지 마세요. 녹차를 함께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고 진하게 우리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빈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환육은 어떨까요? 용환육은 달고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입니다. 당뇨가 없고 혈당이 걱정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두 개 정도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뱃살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서 잠깐, 제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보관 방법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대추와 구기자를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우선 구입하시면 원래 봉지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밀폐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습기가 없는 시원한 곳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냉장 보관을 권합니다. 냉장 보관하실 때는 다른 음식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밀폐를 잘 해주세요. 건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이 변했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자, 이제 드시기 전에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7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대추 구기자를 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꿔주세요. 둘째, 꿀이나 빙당, 용환육을 항상 함께 넣으시나요? 당뇨, 뱃살, 간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빼주세요. 셋째,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나요? 잠이 더 안 오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시간을 낮으로 앞당겨 주세요. 넷째, 드시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하신 적이 있나요? 양을 줄이거나 드시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다섯째, 당뇨, 신장질환, 심장문제,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 진료 때 선생님께 말씀해 보세요. 여섯째, 이것을 드시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오늘부터 바꿔주셔야 합니다. 일곱째, 구입하신 제품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너무 싸게 샀거나 보관이 오래됐다고 느껴지시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7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 구기자를 드시고 난 후 이런 증상이 생기신다면 바로 멈추시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하다. 이것은 소화기관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양을 줄이거나 식사 후에 드시거나 아니면 잠시 쉬어가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적은 양부터 시도해 보세요. 드시고 나서 배가 편안하면 괜찮고 불편하면 그분 몸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입이 마르고 물이 자꾸 당기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혈당이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으시면 재보시고 없으시면 드시는 양을 줄이세요. 세 번째 신호, 잠이 더 나빠졌다. 저녁에 드신 후 화장실을 더 자주 가거나 몸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신다면 드시는 시간을 이른 오후로 앞당기시거나 양을 줄이세요. 네 번째 신호, 멍이 잘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변에 피가 섞이거나 소변색이 이상하게 붉다면 더더욱 빨리 가보세요. 5번째 신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입술이 붓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드시는 것을 멈추고 병원에 가세요. 천연식품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몸이 적응하는 중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원래 이러다가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 몸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입니다. 눈이 침침한데 구기자를 많이 드시면 정말 좋아질까요? 먼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구기자에 눈 건강에 관련된 성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구기자를 많이 드시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백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 뒤쪽의 황반이 변하는 황반 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녹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망막에 변화가 생기는 당뇨망막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인지는 구기자를 드셔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음식이고 안과 치료는 의학입니다. 이 둘이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침침하시다면 구기자를 드시면서 동시에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눈 건강 문제는 빨리 발견할수록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혈 이야기입니다. 피부가 창백하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면 대추가 피를 만들어준다고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추에는 일부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빈혈은 다양한 이유로 생깁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골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추를 드신다고 해서 이런 원인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창백하고 피로하고 숨이 쉽게 찬다면 대추를 사러 가시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가보세요. 혈액검사 한 번으로 빈혈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걱정되셔서 대추 구기자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 군대가 잘 싸우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움직임, 만성질환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면역력의 기초입니다. 대추와 구기자에도 항산화 성분 등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가 면역력을 특별히 올려준다고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잠을 못 자고 운동을 안 하고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추 구기자만 많이 드신다고 면역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때 주무시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것은 줄이시고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채소는 다양하게 드시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것, 이것이 진짜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위에 대추 구기자를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추와 구기자는 나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드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잘못된 사용법 7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는 것, 꿀이나 빙당을 넣어 달게 드시는 것, 자기 직전에 많이 드시는 것, 약 대신 이것에 의존하는 것, 눈이 침침하다고 구기자만 드시는 것, 곰팡이 핀 것을 씻어 드시는 것, 출처불명의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건대추의 당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양을 매우 적게 하시고 꿀이나 빙당은 넣지 마세요. 넷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늦게 많이 드시면 잠을 방해해서 혈압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째,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신 후에 드세요. 6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구기자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7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멈추고 병원에 가세요.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계속 거북하다,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잦아졌다, 잠이 더 나빠졌다, 멍이 잘 들거나 피가 난다, 두드러기나 가려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 8째,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찻잔에 대추 1개, 구기자 한 찻숟가락, 꿀이나 빙당 없이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일주일에 몇 번,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대추 구기자를 지금까지 잘못 드셔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킵니다. 양을 줄이고 달게 하지 말고 일찍 드시고 물은 따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자녀분들, 손자, 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살짝 말씀해 드리세요.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 드시는 게 더 좋대요. 꿀이나 빙당은 넣지 말고요. 밤에는 드시지 마시고 낮에 드시래요. 이렇게요. 우리 어른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참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비싼 보약보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좋지 않으면 뭔가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60세, 70세가 넘으시면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더 넣는 것보다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부엌 화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화덕불이 왕성해서 많은 것을 빠르게 태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불이 조금 약해집니다. 약한 불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제대로 타지 않고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몸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들이 바로 그 연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도 맞는 양, 맞는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대추 구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분이 맞는 방법으로 맞는 시간에 맞는 양으로 드시면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잘 주무시고 제때 드시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시고 드시는 약을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 이것들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더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을 위해 좋은 것들을 사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 그 자식들이 좋은 거 사다 드리겠다는데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마음이 따뜻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좋은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비싼 것일수록 더 많이 드려야 좋다는 생각, 자연에서 온 것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드릴수록 좋다는 생각, 이런 오해들이 때로는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자녀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전해주세요. 어머니,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 그것 자체가 효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추 구기자를 오래 드셔온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드셨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걸요? 네, 맞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시고 당뇨도 없고 신장도 좋고 특별히 드시는 약도 없는 분들이라면
적당히 드셨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분들, 즉 당뇨가 있는 분, 신장이 약한 분, 혈압이 높은 분,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다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거나 검진에서 수치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대추구기자 말고도 자주 드시는 건강 식재료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 이야기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기운을 보충하는 데 쓰여온 뿌리입니다. 홍삼 제품도 많이 드시지요. 인삼 자체에 특정 성분이 있어서 혈당이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인삼류 제품을 새로 시작하실 때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귀라는 한약재도 많이 쓰입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당귀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미자, 맹문동, 황기 같은 것들도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꾸준히 매일 많은 양을 드시기 전에 현재 건강 상태와 드시는 약들과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 가게에서 파는 것이라도 검증된 것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뭘 드셔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니 뭘 드셔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추구기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음료를 즐기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래도록 드셔온 익숙한 맛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구기자는 대추보다 상대적으로 덜 단 편입니다. 구기자만 소량 넣어 우린 물은 대추를 많이 넣은 것보다 혈당에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만약 따뜻한 음료가 그리우시다면 구기자 몇 알만 살짝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아침 식사 후에 즐기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꿀이나 빙당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처음에 몇 번 재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대추구기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부터 드시지 말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밥.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당뇨병 센터에서도 이 식사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시거나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조금 섞는 것,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것, 이런 변화들이 대추구기자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기적인 혈당 측정입니다. 집에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규칙적으로 재보시고 그 기록을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것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진짜 혈당 관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수면 문제로 우리 함께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추구기자나 용안육 같은 것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신 것처럼 이것들을 저녁 늦게 드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맞춰져 있어야 잠이 잘 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소화를 시키느라 바쁘면 몸이 쉬기 어렵습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줄여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넷째, 낮에 조금이라도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세요. 낮에 활동하면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다섯째,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지키신다면 수면이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대추 구기자는 이런 기본기를 갖춘 후에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해도 잠이 계속 안 오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건 아닌지, 통증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건 아닌지,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닌지, 드시는 약 중에 잠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잠 문제는 그냥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면역력, 뇌 건강, 심장 건강 모두 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잘못 먹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것쯤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어야 할 것들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이후로는 대추 구기자 물을 드시지 마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보온병에 가득 담아 드셨다면 작은 찻잔 하나만 준비하세요. 그 찻잔에 대추 1개, 구기자 1 찻숟가락,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주 안에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대추와 구기자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래됐거나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눅눅하게 느껴지신다면 새 것으로 바꾸세요.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보관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진료 때 하실 것이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저 대추 구기자 가끔 드시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특히 항응고제나 당뇨약,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여쭤보세요. 선생님들은 그런 질문을 반기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이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분들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창피하거나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요즘 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궁금한 것은 여쭤보시고 처방받은 약은 제대로 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추와 구기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통방통한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적당히 올바르게 내 몸에 맞게 드시면 따뜻하고 향기로운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시되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달게 드시지 마세요.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신호를 보낸다면 멈추세요. 우리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기를,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웃 어르신이나 가족 중에 대추 구기자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이 정보가 그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